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정오뉴스입니다. 여당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온 정부가 처음으로 2차 추경을 공식화했습니다. 노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검토를 공식화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연구기관장, 투자은행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해 2차 추경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금년 반드시 고용 회복과 포용 강화가 동반되는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하여 추가적인 재정 보강 조치, 즉 2차 추경 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입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백신 공급과 접종 대책, 하반기 내수와 고용 대책, 소상공인 등 취약, 피해계층 지원 대책이 중심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추경 재원에 대해서는 빠른 수출 증가세와 자산 가격 상승 등으로 세금이 예상치보다 더 거치게 됐다며 이를 활용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추가 적자 국채 발행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여당은 2차 추경 편성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 그동안 신중한 입장을 보이던 기재부가 2차 추경은 공식화했지만 백신과 고용, 피해계층 지원 대책에 목표를 둠에 따라 전국민 지급이냐, 선별 지원이냐를 놓고 당정 간의 논의가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 부총리는 또 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나 가계부채, 부동산, 자산 쏠림 등 리스크 요인이 불거지지 않도록 선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노경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만나 6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 부대표는 손실보상법과 부동산 관련 법안 등 시급히 논의하고 처리할 민생 법안이 많다며 여러 과제들이 지연되지 않도록 의사 일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 부대표는 의사 일정에 합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언급하면서 왜 지금까지 조사나 사실관계가 은폐됐는지 등에 대해 따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내용과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정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어제 만찬 회동까지 이어진 김호수 검찰총장과 의견 협의에 대해 의견 청취를 요식 행위로 할 수는 없고 총장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셨다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둘 사이 의견 차이가 있었는지 또 의견이 좁혔는지 묻는 질문에는 내용을 말하기 곤란하다고 즉답을 피하면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이지 의견을 좁히는 절차가 아니라며 장관이 검찰 인사권자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이야말로 헌법 개정의 마지막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제73주년 국회 개원 기념사에서 국민 통합의 핵심은 개헌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개헌의 시간을 놓치면 우리는 최소한 40년 전 산업화 시대에 만든 헌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모순을 겪어야 한다며 국회가 앞장서서 개헌으로 가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장은 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국회의사당 세종시대의 문도 열 것이라며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예산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법과 제도 정비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공군 20 전투 비행단에서 벌어진 공군 성폭력 사건을 두고 군의 사건 은폐 축소 시도를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SNS에 글을 올려 왜 우리는 사람을 잃고 나서야 제도를 고치려는지 모르겠다며 국민을 지켜야 하는 군대가 피해자를 끝내 죽음으로 몰아갔다는 사실에 분통이 터졌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또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역시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군이 오히려 사건 무마를 위해 회유하고 무마하는 등 사건 덮개에 급급했다며 군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통째로 썩었다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격투기 스파링을 가장한 폭력으로 동급생을 중태에 빠뜨렸다가 최근 중형을 받은 고교생 2명이 또 다른 범행으로 징역형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17살 고교생 2명에게 장기 10개월, 단기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인천 중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동급생 A군을 흉골이 부러질 정도로 심하게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인천 중구의 아파트 내 체육시설에 몰래 들어가 동급생 B군을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장기 8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600명대인 695명을 기록했습니다. 백신 1차 접종자가 7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어제 마감된 60에서 74세의 접종 예약률은 80.6%를 나타냈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695명입니다. 400명대로 떨어졌던 하루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419명이 확진돼 국내 발생 환자의 60%를 차지했습니다. 유흥주점과 음식점, 백화점 등을 통해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대구에선 65명이 확진됐습니다. 초중학교의 학생과 교사들이 잇따라 감염된 충북에선 21명이 확진됐고 경남에서 43명, 대전과 강원에서 각각 18명 등이 확진됐습니다. 다양한 일상 공간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사람은 34만 2천 명이 추가돼 모두 708만 6천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은 2만 5천 명이 추가돼 224만 7천여 명입니다. 오늘 0시에 마감된 60세에서 74세의 최종 접종 예약률은 80.6%로 집계됐습니다. 60세에서 64세 78.8%, 65세에서 69세 81.6%, 70세에서 74세 82.7%였습니다. 정부는 사전 예약이 마감된 오늘부턴 60세 이상만 위탁의료기관에 접종 예비 명단에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내일 새벽 미국에서 들어오는 얀센 백신의 잔여 백신 역시 60세 이상에게 우선 접종할 계획입니다. 한편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와 돌봄 인력의 예약률도 80%를 넘었습니다. 이들은 오는 7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을 예정이었지만 2학기 전면 등교 일정 등을 고려해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으로 지원하는 코로나 백신이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1시쯤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다른 나라에 지원하기로 한 8천만 회분의 코로나 백신 가운데 2,500만 회분을 어디에 보낼지 공개하면서 한국에 대한 지원은 특별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오늘 코로나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한 얀센 백신 100만 회분이 캘리포니아로 2,000마일 이동해 한국으로 곧 떠난다고 밝혔습니다. These 1 million doses are being loaded into a plane that will take off for the Republic of Korea this evening, carrying hope and bringing life-saving protection to the 1 million South Koreans. 백악관은 백신을 지원받는 한국의 상황은 특별하다고 따로 설명했습니다. 코로나가 급증하는 나라들이 우선 지원 대상이지만 약간의 유연성을 발휘해 한국처럼 미군이 주둔해 함께하는 나라에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The animating purpose behind that is actually about the protection of American forces and the forces who serve alongside American forces, the Korean troops who are standing shoulder to shoulder with us in that country. 바이든 행정부는 오늘 발표에서 다른 나라와 공유하기로 한 백신 8천만 회분 가운데 2,500만 회분을 어디에 보낼지 공개했습니다. 그중 1,900만 회분은 국제적 공급망인 코백스를 통해 남미에 600만 회분, 동남아시아 등에 700만 회분, 아프리카에 500만 회분 정도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600만 회분은 코로나로 위기에 빠진 인도나 이웃나라인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친구인 한국에 직접 보낸다고 했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보내는 한국행 백신이 앞으로 몇 주간 전 세계로 갈 물량의 시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코로나 여파와 사업자 변경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운영이 중단됐던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이 7개월 만에 영업을 재개합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8일 신규 사업자 경복궁 면세점과 최종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며 오늘부터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면세점을 오전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코로나 방역 관리를 위해 무착륙 관광객은 일반 여행객이 없는 경우에 한해 동측 면세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방산 및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3일 보도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방위산업이나 감시기술 분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59개 중국 기업에 대해 미국 기업들이 상장 주식 매매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이라고 고위관리들이 말했습니다. 이 정책은 8월 2일에 시행되며 기존 국방부 블랙리스트를 대체해 재무부가 시행하고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사절단이 현지 시간 3일 미얀마에 도착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아세안 사절단은 미얀마 군사정부 지도자인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을 4일 만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2월 1일 쿠데타 이후 혼란을 끝내는 데 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증권 시황과 날씨입니다. 삼성증권입니다. 미국 고용지표 개선세의 자산 매입 축소 정책으로 빠르게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코스피 시장에도 영향을 주면서 지수는 여전히 약보합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6거래일 만에 하락하고 있고 금요일장 코스닥 시장도 소폭 내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어제보다 14.96포인트 내린 3232.47포인트로 코스닥은 3.34포인트 하락한 986.85포인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민간 고용지표 호조 속에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면 내리는 종목이 우세한 가운데 한미약품이 파트너사인 스펙트럼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에 4% 가까이 하락 중이고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물량을 담고 있음에도 소폭 조정받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 살펴보면 거래소 시장에서는 통신업종이 가장 크게 내리고 있는 반면 은행업종과 기계업종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중국 증시와 일본 증시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이었습니다. 서울은 언제 비가 내렸냐는 듯이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남부지방은 기온이 껑충 오르겠는데요. 대구의 한낮 기온이 27도로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반면 서울은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주말에는 더 더워지겠습니다. 남부 지역에는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불안정해져서 내일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한때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고요. 모레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서풍이 강하게 불어들면서 강원 산지로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에서 보통 단계로 대기질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을 살펴보면 서울이 24도, 전주 25도, 강릉은 28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기온도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